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희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인원이 가업승계 강의하기에 딱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말고 가업승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원이 너무 많아도 사실은 조금 이게 강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별도로 Q&A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인송도 인원이라고 한다면 강의 중간에 혹시 또 이제 그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가업승계 쪽이 조금 굉장히 핫해요, 시장에서. 그리고 저희 쪽도 조금 느끼는데,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회계법인에서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가업승계 쪽이 좀 핫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우선은 이제 정부에 사실은 대항해서 뭔가를 전략을 짜기는 뭐하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아무리 저희가 전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방침이 이거를 막는다라든가 규제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가업승계 부분에 대한 완화 부분이,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아예 세법이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한도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완화됐다라는 거죠. 정부는 이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라는 스탠스를 확 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부자감세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적인 선진국 방향으로 확실하게 따라가는 걸로 스탠드를 취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뭐 이제 꼭 정부를 얘기하는 거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가업승계 쪽이 좀 이렇게 그렇게 완화폭이 크진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좀 논의가 많이 있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업승계 쪽 한번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숫자를 지금 넣어놨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숫자. 네, 공제 최다 600억 맞습니다. 1은 뭘까요? 1 숫자가 뭘까요? 이게 가업상속 공제가 처음 나왔을 때 한도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법을 통틀어서 600배가 한도가 증액된 거는 가업상속 공제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이제 가업승계 쪽은 안 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뭘까요? 300, 138. 300, 138. 이 숫자는 뭘까요? 가업상속 공제 300억을 받았을 때 절세 효과가 13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건 뭘까요? 76, 112. 이거는 승계 특례 부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70억을 적용받았을 때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6억 원이고, 100억 원일 때 세금이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을 12억 원에 물려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증여자나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증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 6억이 넘어가는 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부연답이 6년간이고, 그러니까 6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내는 세금이 1억이 넘는 게, 이제 70억이 넘어가면 약간 허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 70억을 6억 원에 증여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600, 284, 이건 뭘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600억 받았을 때 그만큼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추경호 지금 그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추가 개선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 근데 다만 조금 실망스러운 건 이게 2023년 6월 20일자 기사인데 가업승계 쪽은 또 대부분 굉장히 완화됐어요. 근데 상속공제 쪽은 아직 크게 건드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인의 85%가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수준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상속세 최고 세율에 대한 인식이 다 폐지 또는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상속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다. 그 원인이 이게 심화시키고 있다. 94%가 얘기를 했고,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매우 악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업상속 공제 부분을 볼 겁니다. 가업상속 공제 부분은
우선 이해와 필요성, 여기가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건편, 네, 공제가 한도편, 그다음에 이제 사업무관 자산 비율 최소화 전략. 이게 사실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와 가급상속 공제편, 사후관리편. 그다음에 납부 특례는 이게 이제 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가업상속 공제 받은 자산 양도시 이월과세 부분, 그다음에 성공적인 가업상속 공제를 위해 지켜야 될 사항,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먼저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를 전체적으로 뭐 가업상속 공제가 몇백억을 공제받아서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끝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그러니까 한도가 300억이 되겠죠. 상속 대상 가격은 가업상속 대상 가격이 300원인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한 피상속인 취득 가격은 액면가액으로 10억 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서 이 가업상속 주식을 넘겨줄 때 한도가 300억이니까 이 300억을 가업상속 공제로 받아서 이때는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이때 이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상속받고 5년간 사후관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후관리는 가업용 재산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되고, 상속인 지분유지, 고용유지, 전체평균 90% 이상 상속인 가업종사,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되고, 이게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5년 내에 위반했을 때는 추징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고 추징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 그러면 상속세는 추징되지 않지만 이 상속받은 이 주식을 상속인이 매각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산 양도할 때 취득가격은 상속 당시 평가액인 300원인 거죠.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을 때는 이때 적용되는 취득가격이 이 300원이 아니고 피상속인 취득가격 10억 원을 끌고 와서 양도차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했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 받고 먼저 주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하고 추징이 됐을 때는, 이때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당연히 이 10억 원을 끌어와서 양도세를 많이 냈겠죠. 이때 추징세 계산할 때는 2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 그러니까 지금 10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 양도세에서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 그러니까 취득가격 300억을 적용한 양도세 차액을 추징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받고 추징이 된 다음에 주식을 양도했다. 만약 이럴 때는 양도세 2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가격 300억, 취득가격 300억. 그래서 양도세가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가 이거 사후관리 위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가업상속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좀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업상속 공제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사후관리 위반하면 추징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너무 또 그렇게 저희가 네거티브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가업상속 대상 자산이 어떻게 되냐?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개인기업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등을 물려받는 거고요. 이게 처음에 가업상속 공제가 나왔을 때는 주식 등이 아니었습니다. 주식 등 가액에서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뺀 금액, 차지하는 비율을 뺀 금액만큼이 가업상속 재산 가격이 되고, 개인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라는 게 없고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에서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상속세가 계산되는 거죠. 이거는 가업상속 공제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일반 상속세 대상 부분은 주식 등 가액 곱하기 사업무관 자산 비율이 차지하는 만큼은 일반 상속세. 그다음에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주 요걸 뺀 부분만큼은 일반 상속세를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도액은 올해 이제 2023년 이후에 원래 정부 개편안에서는 이게 1,000억까지였었는데 이게 조금
실제 세법 개정안 확정 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300원,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은 600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케이스로는 한도가 이게 부족해서 한도 때문에 가부상속공제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외형이 큰 법인들이 상속공제 받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세효과,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300억을 받았다 했을 때는 138억, 400억일 경우에는 187억, 600억일 경우에는 284억이 됩니다. 이게 284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실제 적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사망자 수를 보면은 지금 2021년과 22년만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수가 한 31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2022년이 37만 명 정도 됩니다.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이 더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성별 비율은 여자랑 남자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조금 건강하다는 그런가 요 통계를 보면서 그런 걸 봤습니다. 전체 기업체 수는 지금 2020년과 21년을 보면 법인이 67만 개, 그다음에 2021년도는 93만 개, 개인이 지금 330만 개, 그다음에 개인이 2021년도는 470만 개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적용 현황을 보면 지금 2018년 80건, 2019년 75건, 2020년 89건, 2021년 97건, 2022년에 조금 늘어서 130건, 평균 공제액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도가 막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 향후에 물려받을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상속공제 한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